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란을 향해 7일 밤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할 수 있다면서 합의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다만 현재 협상 중인 45일 휴전안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남겼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란을 향해서 잇따라 군사 공격을 경고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자화자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단 하룻밤 만에 없앨 수도 있다면서 그 밤이 내일 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re doing unbelievably well, well at a level that nobody's ever seen before. The entire country can be taken out in one night, and that night might be tomorrow night.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7일 저녁 8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7일 밤 12시까지 파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다시는 쓸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면서 미국이 원한다면 단 4시간 만에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제안한 합의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한인 7일 저녁 8시가 끝나면 곧바로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는 경고로 협상력을 높이면서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겁니다. 지금까지 이란 발전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3차례 유예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의 연장 없는 최후 통첩을 강조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란을 향해 적극적이고 의지가 있는 대화 상대라고 평가하면서 이란이 선의를 갖고 협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지속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협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재국들이 마련한 이란 전쟁 45일 휴전안에 대해서는 충분치는 않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y've made a proposal, and it's a significant proposal. It's a significant step. It's not good enough, but it's a very significant step. 다만 이란은 일시적 휴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미국과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언급하면서 또 동맹국들, 특히 우리나라까지 거론을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도움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한국과 호주, 일본도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험지에 4만 5천 명의 병력을 두고 있고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김정은 바로 옆이라고 말했습니다. 2만 8천여 명 규모의 주한미군 숫자를 부풀려서 언급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nd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지난달 제기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지금까지 호응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재차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합의를 위한 매우 큰 우선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빠진 합의도 가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다른 군사적 저항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석유의 자유로운 이동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내며 김 위원장이 자신을 좋아한다면서 어떤 미국 대통령이 이를 제대로 했다면 김정은은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건 이란에서 격추된 미군 전투기 탑승자 구조 작전에 대한 설명 때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격추한 F-15E 전투기에서 비상탈출한 조종사와 장교 등 2명을 미군이 차례로 구출한 작전에 투입된 미군의 규모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구출 작전이 가장 복잡하고 험난했던 수색 작전의 성공이라고 자평했는데요. 그러면서 24시간 이상 적진에서 버틴 미군 장교를 구출하기 위해
4대의 폭격기와 64대의 전투기 등 총 155대 항공기를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견에 배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은 이런 대응에는 실종된 장교를 찾고 있던 이란 측을 혼란시키기 위한 의도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is was also a race against the clock, as it was critical that we locate the downed aviator as quickly as possible, while at the same time keeping our enemies misdirected. 트럼프 대통령은 장교 실종 사실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향해 해당 보도로 이란 전체가 실종자 찾기에 나섰다며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밝히지 않을 경우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경제를 떠받치는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시설을 또다시 공습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는 석유시설 공격이 거듭되면서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휴전에 재를 뿌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6일 이란 석유화학 생산의 약 50%를 담당하는 아살루예의 최대 시설을 강력히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일 남서부 후제스탄주 마슈아르 석유화학 특구도 공습했습니다. כעת שני המתקנים שאחראים יחד לכ-85% מהייצוא הפטרוכימי של איראן הוצאו מכלל שימוש ואינם מתפקדים.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 간 휴전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계획에 종전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이란을 뿌리 뽑을 좋은 기회라는 입장입니다. איראן היא לא אותה איראן, היא כבר לא אותה איראן. ישראל היא לא אותה ישראל. ישראל חזקה מאי פעם, ומשטר הטרור באיראן חלש מאי פעם. 이스라엘군은 테헤란 공항에 이란 공군기와 헬기를 파괴하는 영상 등을 공개하며 연일 전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란뿐 아니라 헤즈볼라 같은 우군들까지 한꺼번에 쓸어버리겠다며 레바논 등 주변 중동 국가들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자 지구에도 끝없이 폭격을 퍼부어 휴전 이후에만 최소 70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 석유 시설을 거듭 공격하는 등 마이웨이를 외치는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이 오늘 한자리에 모입니다. 7개월 만의 회동인데 민생을 위한 협치의 물꼬를 트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고유가 고환율 등 민생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야 대표와 회동에 나섭니다. 2달 전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던 만큼 지난해 9월에 이어 7달 만에 열리는 두 번째 만남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여야 정이 머리를 맞댈 테이블엔 우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26조 2천억 원 규모 전쟁 추경안이 오를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여야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전망인데 각 부처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원화 가치를 더욱 낮춰 오히려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거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태양광 사업 지원 등 불필요한 20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과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추경에 포함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5차 회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제대로 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사전 의제 조율은 없다고 예고한 만큼 조작 기소 국정조사와 개헌 등 첨예한 쟁점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에 이견이 없을 거라며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개헌 정족수를 위한 최소 이탈표 10표가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결국 이번 여야정 회동은 민생 회복은 물론 경색된 전국에도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최근 AI 산업 관련 코인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업체가 잠적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이 만난 피해자들은 연애를 빙자한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접근한 상대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투자를 유도했다고 말합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빠는 내가 알려줄게. 친밀한 호칭과 함께 가상화폐 상품에 대해 설명합니다. SNS로 만난 이성에게 지인이 다니는 투자회사에서 운용하는 AI 산업 관련 코인에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건데 같이 부자가 되자면서 집과 차도 처분해 돈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회사가 UN 산하단체와 함께 봉사활동도 한다며 믿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의도적으로 다가왔구나라는 느낌을 못 채게 실제로 보이스톡을 하기도 했고 지인이 이번 봉사활동 단체와 미국에 있는 AI 관련 산업에서 코인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고요. YTN이 만난 피해자들은 상대가 이런 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코인을 맡기면 하루 최대 1.5% 수익을 준다며 투자를 유도했다고 말합니다. 개당 0.2달러였던 코인은 한때 개당 9달러까지 올랐고 일부 투자자들은 실제 수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수익이 나고 어느 수익도 또 챙기고 했으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 소개하면서 조금씩 더 투자가 된 거죠. 업체는 코인 관련 강의를 하며 신뢰를 쌓은 뒤 투자자들을 모으기도 했는데 이후 대형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라며 더 큰 수익을 위해 거액을 투자하라고 유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넣고 얼마 뒤 코인 앱은 먹통이 됐고 업체 관계자들은 잠적해버렸습니다. 직전엔 출금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게 돼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인출하려면 투자금의 30%를 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운영됐지만 지금은 모두 비워진 상태입니다. 업체가 운영한 투자방에는 한때 8,000명이 참여했는데 현재 피해자 150명가량이 모여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과 인천청에 신고한 피해자는 4명.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모두 합쳐 10억 원이 넘습니다.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경기남부청은 유사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요즘 요란한 날씨 때문에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에 커다란 우박, 그리고 강원 일부 지역에는 때 아닌 한파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따뜻한 날씨 속 벚꽃이 한창인 4월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정혜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에서 얼음폭탄이 떨어지듯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도로 위, 차량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리는 하얀 덩어리, 바로 우박입니다. 보통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고 계절이 바뀌는 늦은 봄이나 늦은 여름에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무척 심했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된 데다 주말 사이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2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남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가운데 하층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동안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었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발생했습니다. 이 우박은 저녁까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은 밤사이 점차 해소되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백과 강원 남부 산간은 영하권 추위가 예고되며 때 아닌 4월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서울 등 내륙도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4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사례는 지난해인 2025년과 2021년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가장 늦게 발령된 한파주의보는 2021년 4월 13일입니다. 밤사이 특보 지역은 전날 대비 매우 낮게 떨어지면서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추운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때늦은 꽃샘추위는 이틀 정도 이어지겠고
목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주 후반부터 풀리겠습니다. 이후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다시 20도를 웃돌며 예년보다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기온과 날씨 변화가 무척 크게 난다며 건강관리뿐 아니라 농작물 피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